조계종 중앙종회 정기회가 대종사법계 특별전형 동의회 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고 내년 예산안을 처리하며 폐회했습니다. 논란이 됐던 정훈스님 징계 동의회 건은 2월됐습니다. 상월선언 동안거 천막결사가 시작된 지 1년이 되던 날 결사 정신을 계승하는 사부대중의 걷기 순례가 이어졌습니다. 쌀쌀한 날씨에도 70여 명이 모여 한국불교 중흥을 기원했습니다. 조계종 가사원 도편수 무상스님이 소장하고 있던 가사를 처음 공개했습니다. 삼부륜 문장 이전의 종단 가사뿐만 아니라 태고종 종정을 역임한 묵담스님이 수했던 가사를 볼 수 있습니다. 동국대 불교학술원이 조선 후기 고승의 전기와 문학세계를 다룬 한국불교 전서 4종을 발간했습니다. 일반인들의 불교학 접근은 물론 사료의 심층 연구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약자에 대한 억압에 맞서 권익을 보호하고 인권 신장에 진력한 불교인권위원회가 창립 30주년을 맞았습니다. 불의의 부처님 가르침을 바탕으로 새로운 30년을 맞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3일 금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조계종 중앙종회가 대종사법계 특별전형 동의회 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고 내년 예산안을 처리하며 폐회했습니다. 논란이 됐던 정훈스님 징계 동의회 건은 2월됐습니다. 이은하 기자입니다. 219회 중앙종회 정기회가 의원 79명 중 55명이 참석한 가운데 어제 속개의 종원종법 재개정안으로 의사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정기회는 218회 임시회에서 2월된 의제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개정된 의제법에 따라 내년 1월부터 대종사와 명사는 25조 가사, 종사와 명덕은 21조 가사 등 법계에 따라 6단계의 가사를 수하게 됩니다. 이어 사찰문화재 보존 및 관리법 개정안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은 국가 일반 기준에 따르고 있는 현행의 문화재 구역 입장료 면제 기준을 문화재 보유사찰위원회에서 합리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임회 당연직위원회에서 법계 대종사를 삭제하는 총림법 개정안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총림법 개정안은 최근 대종사 법계 품수자 증가로 임회 위원 수가 급증해 개원과 운영에 어려움이 따른다는 의견이 많아 법계 대종사 대신 총림 제적 원로위원을 당연직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앞서 문중과 다른 제적본사를 승적으로 취득한 스님에게 한시적으로 전적을 허용하는 제적본사 전적특별법 제정안은 집행부와 교구본사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2월하기로 했습니다. 이어 관음사 우경스님 원로위원 추천의 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능엄스님과 청화스님, 종상스님 등 23명 대종사법계 특별전형 동의회 건과 명수스님, 혜준스님, 명훈스님 등 7명 명사법계 특별전형 동의회 건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어 종무보고와 종책질의에서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어려움으로 문화재 관리와 보수에 국가 지원 필요성이 잇따라 제기됐습니다. 이에 총무원 기획실은 문화재 관리자 임금과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자부담과 관련해 정부와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외에도 2012년 구축한 사찰 방제 시스템 실용성과 유지 보수 문제, 12.7 법랑 관련 사업 현황, 종단불사 추진위원회 사업과 불교 성전 편찬 사업 경과 등에 대한 종책 질의도 진행됐습니다. 총림제도 개선 특위는 코로나19 상황으로 활동기간을 11월 종회까지 연장하기로 하고 사직한 성광스님 후임으로 특위위원장에 비총림위원인 설암스님을 선출했으며 묘적사 수행환경 침해 진상조사위는 내년 3월까지, 의례표준안 심사특위는 내년 11월까지 활동기한을 연장했습니다. 이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민, 선우, 진산, 현담, 법회스님을, 종립학교관리위원회는 효신, 탄탄스님을 선출하고 법계위원과 11기 고시위원 위촉 동의회 건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칼럼을 통해 조계종을 임의단체로 표현해 논란이 된 정훈스님 징계 동의회 건은 정훈스님이 종회에 참석하지 않아 2월하기로 했습니다. 또 코로나19 상황으로 승려 분한 신고를 하지 못한 스님들을 위해 분한 신고 기간을 올해 12월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교육원과 포교원을 별원 운영하는 등 중앙종무기관의 장단점을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해 중앙종무기관 조직 개편 특위 구성도 제안됐으나 집행부 등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철회됐습니다.
중앙종무기관의 내년 예산은 일반 회계 275억 3,600여만 원, 특별 회계 618억 4,800여만 원, 총 893억 8,400여만 원으로 원안대로 통과시켰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와 분담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고려해 올해와 비교해 일반 회계는 6.92%, 특별 회계는 18.55% 삭감에 편성됐습니다. 219회 정기회는 중앙종무기관 내년 예산안 심의를 끝으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회기를 단축해 폐회했습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상월선언 동안거 천막결사가 시작된 지 1년이 되던 지난 11일 상월결사의 정신에 계승하는 4부대중의 걷기순례가 이어졌습니다. 쌀쌀한 날씨에도 70여 명의 대중이 모여 한국불교 중흥을 기원했습니다. 윤호섭 기자입니다. 서울 도심 속 고층 건물을 배경으로 봉은사 일주문 앞에 4부대중이 모여듭니다. 쌀쌀한 날씨를 대비해 두툼한 겉옷과 마스크를 착용한 대중은 곧바로 몸풀기에 나섭니다. 상월선언 동안거 천막결사가 입제한 지 1년이 된 지난 11일, 봉은사는 70여 대중과 함께 상월 달빛 걷기를 실시했습니다. 상월 달빛 걷기는 봉은사가 지난 9월부터 매월 11일 상월결사의 정신을 계승하며 주관하는 행선 수행 프로그램입니다. 봉은사부터 상월선언까지 약 13km에 달하는 거리를 오후 7시부터 3시간에 걸쳐 걷고 한국불교 중흥을 위한 원력을 다집니다. 이날은 봉은사 거사림회를 비롯한 제가신도와 동국대 산하 학교 교직원들이 대거 참가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이제 야간에 우리 법인 산하에 우리 교장 선생님들하고 한번 걸었는데 굉장히 의미 있었던 행사였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또 계기로 해가지고 봉은사에서 이렇게 매달 있다고 해가지고 한번 직접 더 체험해보고, 사실 그 작년에 상월선언을 그 야간 호흡을 여러 차례 가서 해봤지만 그 이후에 어떤 상월선언의 변화된 모습도 보고 싶고 해서 이런 계기가 돼가지고 참석하게 됐습니다. 참가자들은 봉은사 대중스님들을 필두로 도심을 지나 한강 옆 자전거 도로를 따라 쉼없이 정진했습니다. 때로는 찬바람이 4부대중의 걸음을 힘들게 했지만 상월결사의 정신을 되새기는 이들의 마음가짐을 흐트러뜨리진 못했습니다. 꾸준한 걸음으로 상월선언 부지에 도착한 대중은 상월선언이 빠른 시일 내 건립돼 신도시 포교 요람으로 거듭나길 기원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늦었긴 하지만은 내년 초쯤에는 착공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상월선언이 선언 정신이 이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이 상월선언 건축 불사에 많은 동참해 주시고 또 적극적으로 마음 써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달빛 아래 행선을 경험한 참가자들은 내딛는 걸음마다 정신이 맑아지고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길 수 있어 의미가 깊었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특히 종교의 위기로 평가되는 이 시대에 상월결사가 한국 불교를 다시 일으키는 전환점이 되길 바랐습니다. 불자 입장에서 석가의 가르침으로서 또 달빛에 아주 맑은 정신을 걷고 하니까 내 마음 뜻이 부처님의 뜻이요, 그 뜻이 전체 불자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도 우리 그 불교 문화의 큰 역사의 촛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상월 달빛 걷기를 주관하는 봉은사는 앞으로도 상월결사 정신이 계속 이어지도록 수행 프로그램을 이어가는 한편 상월선언 건립을 위해 역량을 결집할 계획입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7대 종단 지도자들의 모임인 한국종교인 평화회의가 어제 전남 영광의 한빛 원자력 발전소 3, 4호기의 재가동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이 대표회장인 평화회의는 성명을 통해 원자로는 안전이 우선돼야 하는 시설로 극소량의 방사성 물질만 유출돼도 인근 주민과 국가 전체에 끼치는 해가 상상을 초월한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어 건설 초기부터 현재까지 200개에 이르는 균열 등의 결함을 지적하며 일본 후쿠시마의 교훈을 정부가 상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평화회의는 또한 정부의 탈핵 정책은 미래 세대에게 이 땅을 온전히 돌려줄 현 세대의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 어제 오후 2시 45분경 하동 7불사 아자방 온돌체험관에서 불이 나 전소됐으며 주지 도홍 스님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화재 발생 신고를 접수한 하동 소방서는 소방차 13대, 산림청 헬기 1대, 통영시 헬기 1대를 동원해 진화 작업에 나섰습니다. 불이 난 아자방 온돌체험관은 30여 평의 규모의 한옥 목조 건물로 7불사 대웅전과는 150m 떨어져 있습니다. 하동 소방서는 최근 신축한 7불사 아자방 체험관에 불을 지피다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계종 가사원 도편수 무상스님이 소장하고 있던 다양한 가사를 처음 공개했습니다. 삼보륜 문장 이전에 조계종단의 가사 등 가사의 세계를 엿볼 수 있는 특별한 전시회를 열고 있는 무상스님을 이경진 기자가 만났습니다. 60여 년 전 출가 후 평생을 가사 만드는 소임으로 수행 정진해온 조계종 가사원 도편수 무상스님. 스님이 주석하고 있는 법주사 선의궁에서 특별한 가사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조금이나마 기력이 있을 때 평생을 모아온 다양한 가사를 일반에 최초로 공개하고 가사에 담겨 있는 소중한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 마련한 겁니다. 우리가 좀 오래도록 이 가사에 대한 것이 우리 신도들이나 스님네들한테 스님네야 알지만은 좀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서 그래 내가 이제 여기다가 개인적으로 전시회를 이제 하는 거예요. 조계종 품기에 따른 가사뿐만 아니라 삼보륜 문장을 새겨넣기 이전에 비구 비구니 정계사 스님들의 가사를 비롯해 태고종 5대 종정을 역임한 묵담 스님이 직접 수했던 25조 홍가사 등 다양한 가사와 가사를 담는 봉투 등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가사원 도편수는 스님들의 체형을 조사해 원단을 재단하고 바느질과 다림질을 거쳐 부처님 전에 신심과 원력을 다해 가사 불사를 완성하는 총책임자입니다. 가사장에 임하고 가사 만들 때에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해서 마치고 이러니까 모두 신도나 스님이나 가사를 수하면은 복기만 하고 수하기만 해도 아마 신심이 나고 공경심이 나고 이러는 것 같아요. 무상스님은 가사 만드는 시간만큼은 화두 드는 마음으로 정진하는 수행의 시간이라며 일념으로 임한다고 합니다. 한 땀 한 땀 정교하게 직접 손으로 바느질한 가사의 논두렁 모양과 한국에만 전해져 내려오는 홍가사에 새겨진 법성도 금호와 옥토 문양에 얽힌 다양한 이야기도 들려주며 가사불사의 공덕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너와 나와 둘이 아닌 그 바느질도 그 경계에 들어가야 참으로 그 우리 정신이 그 스며들고 그대로 가사만 봐도 막 성취가 돼. 어떤 사람은 스님 가사 수한 것만 봐도 그래 가사 공덕이 그런 거예요. 오는 12월이나 동안거 해제까지 전시장을 열 것이라고 밝힌 무상스님. 기회가 된다면 많은 작품을 더해 내년 봄 종단과 상의해 여판 전시회를 열고 불자들에게 다가갈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스님들께서 이렇게 예불 하실 때 장삼에 가사를 이렇게 걸치고 계시는 그런 수하고 계신 모습만 보다가 다양한 형태의 가사하고 그다음 또 예전 가사들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어서 가사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가사의 역사 그리고 형태의 변화 이런 걸 볼 수 있는 좋은 전시인 것 같습니다. 무상스님은 1963년 종수스님을 계사로 월담스님을 은사로 삼위계를 수지하고 65년 범어사 동산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습니다. 범어사와 동화사를 비롯해 제방선원에서 수행 정진하다 현재 속리산 법주사에 주석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경진입니다. 동국대 불교학술원이 조선 후기 고승의 전기와 문학 세계를 다룬 한국 불교 전서 4족을 발간했습니다. 일반인들의 불교학 접근은 물론 사료의 심층 연구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근 기자입니다. 선지식의 고문원을 집대성하며 불법의 대중화와 문화 담론을 펼치고 있는 동국대 불교학술원. 새롭게 발간된 4종의 한국 불교 전서는 조선 후기 고승의 전기와 문학 세계를 다루며 원문의 철저한 교감과 가독성 향상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먼저 송광사를 주요 무대로 활동한 보정 스님의 조계 고승전은 고려 후기 진울선사부터 조선 후기 양대 계파 중 하나인 부휴계 스님들의 명맥을 하나로 엮은 책입니다. 모두 388명의 고승이 기재되는데 이 중 97명의 스님은 각각의 전기가 수록됐고 화엄학의 전통을 의식하며
조계종이라는 틀 속에 당시의 불교를 접근한 특징을 지닙니다. 이는 승보사찰 송광사의 전통을 확고히 하려는 저자의 의도인 동시에 지난 1941년 한국 불교의 종명이 조계종으로 정해진 역사적 사실과 궤를 함께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사실은 보조진을과 조계종을 다시 역사의 전면에 불러내었다라는 데서 의미를 가질 수 있고, 그리고 이분이 이제 학승으로서 한국 불교의 전통을 집성한 데 노력했던 그 마지막 세대로서 이분의 그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동사열전을 편찬한 범해선사의 시집은 당시의 스님들에게 직접 지어준 작품들이 주를 이루는데 자연의 아름다움이 진리임을 함축하며 담백한 삶과 정진의 당부 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더불어 제주도와 두륜산, 대흥사 등을 소재로 다채로운 기행시가 수록됐고 승속을 넘나드는 문학성을 통해 불교와 유교의 엄격한 거리를 좁혔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이어 32편으로 구성된 범해선사 문집은 세 차례에 걸쳐 전국 명승지를 유람했던 기록과 감흥 등을 고스란히 담으며 한국 불교 역사에 대한 관심을 표명한 사료로 가치를 더합니다. 별을 보기 위해서 밤에 이렇게 산행을 하고 새벽을 기다려서 별자리를 관찰한다는 것이 굉장히 특이한 소재거든요. 범해선사 문집은 불교 문화사적인 의미도 있지만 감성, 문화적인 텍스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임하록은 조선 후기 불교계 최고 문장가로 꼽히는 연담대사의 시와 문집 등으로 구성됐는데 당시 유학자들의 비판에 인가윤회의 사례를 밝히는 등 불교의 우수성을 적극 강조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특히 사계절과 숲속생활, 흉년의 탄식 등 300여 편에 달하는 시들은 고승의 진솔함과 꾸밈이 없는 마음의 본질이 담겨 잔잔한 울림을 선사합니다. 그분이 생전에 직접 이제 문집을 제작을 하셨다는 거예요. 문장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이제 평가를 했고, 그래서 이 시문이 굉장히 우리 불교계를 드러내는 데 필요하다, 이런 적극적인 인식을 가졌고, 조선 후기를 빛낸 고승의 삶과 수행, 문학성 등이 여실히 담긴 전서는 일반인들의 불교학 접근은 물론 사료의 심층 연구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BTN 뉴스 이동글입니다. 기호와 상징의 세계를 통찰력 있게 표현해내는 불자 화가인 정광화 작가가 송혜수 미술상 수상기념 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정광화 작가는 지난 10일 부산 금련산역 갤러리에서 제16회 송혜수 미술상 수상기념전을 개최하고 기호와 상징을 통해 표현한 37점의 다양한 불교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정광화 작가는 기호와 상징으로 가득한 세상은 끝없는 풍요와 삶의 활력을 주는 것으로 문자와 불상의 이미지를 함께 담아내 독창적인 작품 세계를 통해 새로운 모습들을 선보이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정광화 작가는 11번의 개인전을 비롯해 다수의 단체전을 기획하고 작품을 전시해 왔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오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가 지난 11일 희원 정수진 작가의 금리사경 서각 개인전을 3층 옥불보전 무일법당에서 개최했습니다. 금리사경 서각은 법화경 관세음보살 보문품, 반야심경, 부모은중경, 팔정도 등 목판에 순금을 더해 사경의 의미와 부처님 가르침을 더했습니다. 우학 스님은 서각은 하루아침에 이뤄지는 작품이 아니고 한자 한자 신심을 담은 결정체라며 코로나19 시대에 국난과 자신을 극복하기 위한 수행의 방편을 찾고 계속 수행해 나가라고 당부했습니다. 정수진 작가는 대관음사 포항도량 22기로 우학 스님의 가르침을 되새겨 신심을 바탕으로 작품을 하게 됐다며 잠시나마 관람객들의 마음이 치유되길 바란다고 전시 소감을 밝혔습니다. 약자에 대한 억압에 맞서 권익을 보호하고 인권 신작에 진력해온 불교인권위원회가 오는 20일 창립 30주년을 맞이합니다. 불교인권위원회는 불의의 부처님 가르침을 바탕으로 새로운 30년을 맞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준호 기자입니다. 1990년 11월 20일 설립돼 인권 신장과 평등의 부처님 원력을 실천하고 있는 불교인권위원회. 공동대표 진관 스님은 설립 당시 어려운 상황에서도 조계 종단과 뜻있는 스님들의 도움을 받아 인권위원회를 만들 수 있었다고 회고했습니다. 그날 전 세계의 불교계에서 인권이라는 것을 선언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권위 창립이 참으로 귀중한 뜻이 있는 스님들에게 참으로 고맙다는 이야기를 30년 만에 처음 하게 됩니다. 불교인권위는 비전향 장기수 송환, 다문화가정 복지 증진 등 억압받는 약자들의 권익 보호와 인권 보장을 위해 힘써왔습니다. 특히 사형제 폐지에 역점을 두고 활동해 사형수를 대상으로 수개법회를 진행하고 감형에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불교인권위와 여러 단체의 노력으로 사형제도는 사실상 폐지됐으며 불교인권위는 제도적으로도 완전히 없애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형수들하고 직접 만나서 감옥에서 같이 생활을 했던 사람은 나밖에 없습니다. 이 천주교나 기독교 목사들도 원불교 교무들도 그냥 거기 법회 때 만나서 그렇지 감옥에서 직접 나오고 이제 같이 목욕도 하고 같이 등 밀어주고 이렇게 한 것은 진관 스님밖에 없는데. 창립 30주년을 맞아 불교인권위는 기념식을 열기 위해 준비위원회를 구성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내년으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불교인권위가 시상하는 26번째 불교인권상은 원불교 정상덕 교무가 선정됐습니다. 정 교무는 원불교 인권위원회 창립을 주도해 사회적 약자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대승보살도 실천에 앞장섰습니다. 불교인권위는 시상식을 진행하지 않고 오는 20일 정 교무가 있는 전남 영광으로 찾아가 상을 직접 전달할 계획입니다. 불교인권위는 앞으로 일체 존재는 서로 의존하고 있으며 존재의 가치에는 경중이 없다는 불의의 사상을 바탕으로 활동해 나갈 것을 천명했습니다. 이 과학 문명의 시대에는 불의의 사상을 배우지 않고 그렇게 관념으로 일관되어 온 철학과 사상을 배제하고 사실적인 불의의 관점에서 세상을 좀 보자. 그렇게 해야만이 인류가 미래가 있다 해서 재정, 인력적 어려움 속에서도 30년간 약자의 편에 서왔던 불교인권위는 불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새로운 30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생명나눔 실천 부산지역본부가 지난 7일 부산 어린이대공원 학생교육문화회관 광장에서 12번째 생명존중 걷기 대회를 열었습니다. 제12회 희망세상 만들기 생명나눔 장기기증 캠페인과 생명존중 걷기 행사에서 부산본부장 심산스님은 부산보훈병원, 성모병원, 메리놀병원 등 지역 4개 병원 환자 5명에게 휠체어를 전달하며 빠른 쾌유를 기원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걷기 행사에 참여 인원을 80명으로 제한하는 대신 시민 대상 장기 기증 안내, 손소독제 만들기 등 각종 체험 부스를 운영해 생명 나눔의 의미와 중요성을 홍보했습니다. 심산스님은 생명을 존중하는 자비의 마음으로 보살행을 실천하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장기 기증 확산으로 우리가 꿈꾸는 아름다운 세상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부산 용호 종합사회복지관이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특식과 방역 키트를 전달했습니다. 용호 종합사회복지관은 지난 10일 조호연 KRX 국민행복재단 사무국장, 이춘선 문수복지재단 이사, 서은혜 용호 종합사회복지관 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건강 한 스푼, 사랑 한 스푼 특식데이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용호 종합사회복지관은 KRX 국민행복재단이 전달한 1,000만 원의 후원금으로 경로식당 대형 냉장고를 구입하고 한국거래소 직원들과 함께 만든 특식과 방역 키트를 지역 저소득 어르신과 장애인 400여 명에게 전달했습니다. 서은의 복지관 관장은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기장 청량사가 운영하는 사단법인 향기로운 문화동행이 2020 부산 기장 국제차문화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사단법인 향기로운 문화동행은 지난 9일 기장 정관읍 자명갤러리 특설무대에서 2020 부산 기장 국제차문화축제를 개최하고 허왕우 헌다레와 수구의 차시연에 이어 부산 동네 국악단과 현악단이 들려주는 다양한 가을 음악을 지역 주민들과 함께했습니다. 기장 청량사 주지 보엘 스님은 코로나19로 사회적으로 대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차 한 잔을 통해 면역력을 키우고 어려움을 이겨냈으면 좋겠다며 행사를 후원하는 한소원에도 감사 인사를 전한다고 말했습니다.
행사는 부산국제차문화교류회와 기장차문화대학이 주관하고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에서 후원했습니다. 금요일 7시 BTN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